제 아들이 엔지니어 회사에 다니는데요. 몇 년 전 아들의 직장 동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3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제 아들 회사의 직장 동료 분의 어머니께서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하셨어요.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약국에 가서 두통약을 사서 드셨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냥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다음날 아침 그 동료분의 아버지는 평소처럼 지인분들과 차 한잔 마시고 산책하러 나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셨고요. 그런데 점심때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거실에서 어머니가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동료분의 아버지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왔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회복이 불가능했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결국 3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히 1년 후인 2024년 이번에는 그분의 아버지께서 두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은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제분은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응급실로 모셨다고 합니다. 역시 뇌출혈 발생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가족분들의 대처가 달랐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즉시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회복하셔서 안정을 찾으셨어요. 같은 증상, 같은 병이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 두 분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바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두통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두통약 한 알로 넘어간 것과 즉시 병원으로 간 것의 차이였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28년간 연구를 해왔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제때 대응하면 살릴 수 있다는 것, 가족의 빠른 판단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4년 란셋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국제다기관 연구가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뇌졸중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 치료를 받은 환자의 후유증 발생률은 15%였지만 6시간 이후 치료를 받은 환자는 65%로 4배 이상 높았습니다. 골든타임이 생사를 가릅니다. 저는 28년간 뇌혈관 건강과 뇌졸중 예방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사례를 접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 2023년 역학보고서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의 70%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중됩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뇌졸중 발병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20%이며 생존자 중 3분의 1은 평생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결코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아침 습관과 전조증상 판별법만 제대로 숙지하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뇌혈관 나이를 최소 10년 이상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두통, 갑자기 심해지는 두통, 며칠째 계속되는 두통은 뇌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두통을 자주 호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실제 사례에서 어머니는 며칠간의 두통이라는 신호를 놓치셨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슬픈 경험이 1년 후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같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런 아픈 경험 없이도 생명을 구하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지금부터 5가지 핵심 내용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아침 시간이 가장 위험한지 모닝 서지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뇌졸중이 오기 직전 우리 몸이 보내는 전조증상과 패스트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119 신고 타이밍과 구체적 대처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넷째, 전문가들이 평생 실천하는 운동과 식습관의 핵심 원칙을 공유하겠습니다. 다섯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아침 루틴과 뇌혈관을 지키는 황금 식품 3총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모두 숙지하시면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뒤에 나올 골든타임 대처법과 전조증상 자가진단법은 생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서로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지식이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왜 하필 아침 시간에 뇌졸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하필 아침 시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모닝서지 현상에 있습니다. 모닝서지란 수면 중 안정되어 있던 혈압이 기상과 동시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혈압도 낮아지고 심박수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교감 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은 전투 모드로 바뀝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하게 분비되고 혈압이 한순간에 20에서 30mm 이상 치솟습니다. 2023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이러한 혈압 변동을 충분히 견뎌내지만 만성 고혈압 환자의 경우 아침 혈압 상승폭이 평균 35에서 50mm에 달하며 이는 뇌출혈 위험을 4.7배 증가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한국심혈관 연구원인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조사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뇌졸중 발생 시간을 분석했을 때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전체 발생의 70%가 집중됩니다. 이 시간대가 바로 모닝서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혈압약은 하루 평균 혈압을 조절해주지만 이런 급격한 혈압 변동까지 완벽하게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세계보건기구 2024년 가이드라인에서도 아침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별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료의 어머니께서도 아마 아침 시간에 모닝서지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두통이 있으셨다는 것은 이미 뇌혈관이 위험한 상태였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약해진 혈관이 결국 터진 것입니다. 뇌졸중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입니다.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 때문에 약해진 혈관벽이 갑작스러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경우입니다. 뇌경색은 혈전이라는 피떡이 생겨서 뇌혈관을 막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수년간 뇌혈관 벽을 손상시킨 결과입니다. 특히 아침에 급하게 몸을 움직이는 행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 화장실에 급히 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찬물로 세수하는 행동은 수축된 혈관에 추가 충격을 가합니다. 찬물은 혈관을 더욱 수축시켜서 혈압을 더 높입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배변할 때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것도 복압을 높여서 뇌압을 순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국내의과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침 기상 직후 30분 이내에 격한 활동을 한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22배 높았습니다. 이 말은 아침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30년간 제조업에 종사하다 퇴직하신 72세 이경수님을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찬물로 세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는 늘 짠 찌개 국물에 밥을 말아서 드셨습니다. 이런 습관이 무려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화장실에 급하게 가시다가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되었고 지금은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오른쪽 팔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졸중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급격한 변화입니다. 잠에서 깬 후 최소 5분간은 모든 행동을 느리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팔다리를 움직여보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모닝서지의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세수하시나요? 오늘부터 당장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찬물은 우리 얼굴의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켜서 혈압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특히 겨울철 찬물 세수는 정말 위험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는 것만으로도 아침 혈압 스파이크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법이 있습니다. 기상 직후 30초만이라도 심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2024년 유럽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심호흡을 3분간 실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아침 혈압 상승폭이 평균 18mm 낮았습니다.
이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를 누그러뜨리고 혈압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0초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7년간 농업에 종사하셨던 69세 구경호님은 혈압약을 10년 넘게 복용하셨고 정기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셨던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생 새벽잠이 없으셔서 새벽 4시면 눈이 떠지고 바로 일어나서 밭일을 나가셨던 것입니다. 겨울 새벽에 찬 공기를 맞으면서 말입니다. 어느 겨울 새벽 밭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같이 일하시던 동료분이 즉시 119에 신고해서 큰 화는 면했지만 이후로는 절대 급하게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계속 수분을 잃습니다. 땀으로 호흡으로 계속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점도가 높아진 혈액은 혈전을 만들기 쉽고 혈관을 막을 위험이 커집니다.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30초 동안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 다음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침대 끝에 앉아 계십시오.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1분 정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3단계만 지켜도 모닝서지로 인한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뇌졸중이 오기 직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면 정말 위험합니다.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은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동료의 어머니께서 며칠간 겪으셨던 두통이 바로 그 신호였습니다. 이것을 전조증상이라고 부르며 의학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 쉽게 말해서 미니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의 72%가 전날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 뇌혈관 건강을 완전히 놓치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단순한 피로로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뇌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마비나 복시 같은 다른 신경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전조 증상을 경험한 후 48시간 이내에 실제 뇌졸중이 발생하는 비율이 18%에 달합니다. 5명 중 거의 1명은 이틀 안에 큰 뇌졸중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료 어머니께서 호소하셨던 며칠간의 지속적인 두통이 바로 이런 전조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때 바로 병원에 가셨더라면 검사를 통해 위험한 상태를 발견하고 미리 치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년 후 아버지 때는 가족들이 그 교훈을 알았기에 두통을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응급실로 갔고 그것이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35년간 주부로 살아오신 68세 민정숙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말이 뭉개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혀가 꼬이는 것처럼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분 정도 지나니까 증상이 싹 사라졌습니다. 민정숙님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걸 본 따님이 어머니가 걱정이 되셔서 즉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 이미 큰 혈전이 발생해서 언제든 뇌경색이 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리 치료를 시작해서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자가진단법을 꼭 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패스트라고 하는데요. 얼굴 마비, 팔 마비, 언어 장애,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의심되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119를 불러야 합니다. 먼저 얼굴 마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 소리를 내보세요.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처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평소에 가족끼리 서로 확인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입꼬리가 대칭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팔 마비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10초간 유지해 보세요. 한쪽 팔이 저절로 내려오거나 안으로 돌아가면 마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도 평소에 자주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 장애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다. 같은 문장 말입니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횡설수설하게 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뇌졸중은 골든 아워가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6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3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 안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면 막힌 혈관을 다시 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어서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동료 어머니께서는 거실에 쓰러지신 후 가족들이 늦게 발견했습니다. 아마 쓰러지신 지 몇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때는 증상을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갔기에 골든타임 안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회복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15년간 택시 운전을 하시다 은퇴하신 75세 송기철님은 아침에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젓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송기철님은 그냥 팔이 저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같은 증상이 더 심하게 왔고 이번엔 말까지 어눌해졌습니다. 그제야 응급실에 가셨는데 이미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절대 참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룻밤 자고 나서 보자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119를 부르세요. 괜한 걱정이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한번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뇌졸중의 다른 증상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오는 경우,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고 균형을 잡기 어려운 경우, 이 모든 것이 뇌졸중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두통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동료 어머니께서 겪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간 계속되는 두통, 점점 심해지는 두통,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은 모두 위험 신호입니다. 이럴 땐 진통제 먹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한테도 꼭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증상을 느껴도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참다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전화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말투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면 바로 달려가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생 어떤 습관을 실천하며 뇌졸중을 예방할까요? 뇌졸중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라는 3대 위험인자는 평생 관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건강 전문가들은 어떤 습관을 평생 실천하며 뇌졸중을 예방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뇌졸중 위험을 무려 40%까지 낮춥니다. 왜 그럴까요? 유산소 운동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안정화시킵니다. 게다가 뇌 자체에 새로운 미세혈관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측부순환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우회도로처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길이 여러 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한 혈관이 막혀도 다른 길로 혈액이 돌아갈 수 있어서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150분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만 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37년간 전문직에 종사하시다가 은퇴하신 75세 정광호님은 혈압약을 10년 넘게 복용하셨음에도 불안하셨습니다. 뇌졸중이 올까봐 항상 걱정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30분씩 밭 주변을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했습니다. 1년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담당 전문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 끝에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저염식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소금을 12g 정도 섭취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5g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나트륨이 혈관 안에 들어오면 삼투압 때문에 물도 같이 끌려 들어와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국이나 찌개는 정말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한 그릇에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다 드시지 마시고 맛볼 정도로만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 국물에 나트륨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면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버리시길 제안드립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가공식품과 튀김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혈관벽에 기름때를 쌓이게 만듭니다. 이 기름때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좋은 지방도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등어, 삼치, 정어리, 꽁치 같은 생선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줍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35년간 식당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신 70세의 강미선님은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삼겹살, 갈비,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혈관벽이 상당히 두꺼워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강미선님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혈관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채소와 과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드셨다면 채소를 많이 드셔서 균형을 맞추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녹황색 채소가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단순당이 많은 음식, 예를 들어 과자나 빵, 탄산음료 같은 것은 피하시고 통곡물이나 현미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드시길 제안드립니다. 금연도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흡연자의 뇌졸중 위험은 비흡연자의 2배 이상입니다.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으시면 1년 후부터 뇌졸중 위험이 점점 낮아집니다. 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 반대로 소량의 음주도 해롭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부분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과음은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유발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만약 술을 드신다면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켜서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명상이나 요가, 가벼운 산책 같은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심호흡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은 멀리하시고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해보세요. 정기검진도 절대 빼먹지 마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뇌혈관 검사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나 뇌 검사로 미리 위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동료 어머니께서도 만약 정기적으로 뇌혈관 검사를 받으셨다면 위험한 상태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먹기가 번거롭다고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은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험 인자를 조절해서 합병증을 막는 것입니다.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핵심 습관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 후 1시간은 뇌혈관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입니다. 이 7가지 습관은 모닝 서지를 잠재우고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루틴입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30초 동안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 다음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침대 끝에 앉아 계십시오. 1분 정도 앉아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3단계가 모닝 서지의 충격을 크게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물 마시기입니다.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말입니다. 잠자는 동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전을 예방합니다. 물 한 잔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바로 화장실 가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주지 않기입니다. 배변할 때 과도하게 힘을 주면 복압이 올라가서 뇌압도 같이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만약 변비가 있으시다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고 물을 많이 마셔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5분 명상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복잡한 생각은 내려놓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느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 명상은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번째는 혈압 체크입니다. 명상 후에 혈압을 측정하세요. 아침 혈압은 하루 중 가장 높을 때입니다. 꾸준히 기록해서 변화를 관찰하시면 좋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패턴을 발견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혈압을 측정할 때는 첫 번째 측정값보다 두 번째 측정값을 기록하세요. 첫 번째는 긴장 때문에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1분 쉬고 다시 재면 더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6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목, 어깨, 팔,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세요. 격한 운동이 아니라 부드럽게 근육을 깨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활성화시킵니다. 7번째는 뇌혈관 황금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는 저염식으로 하시고 통곡물과 채소 그리고 좋은 지방이 포함된 식단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토마토나 베리류 같은 항산화 과일을 추가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20년간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63세 최미영님은 새벽에 늘 급하게 일어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을 알려드렸더니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천천히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심호흡하고 물 한 잔 마시고 5분 후에 천천히 일어나는 루틴을 따르셨습니다. 한 달 만에 아침에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혈압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보다 강한 천연혈관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뇌혈관 건강을 위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약만큼이나 강력한 효과를 내는 자연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 예방을 위한 황금 삼총사 과일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은 산화되어야 혈관벽에 쌓입니다. 라이코펜이 이 산화를 막아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2023년 유럽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토마토 1개를 익혀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나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탄력을 높여줍니다.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를 드시면 좋습니다. 냉동 베리도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은 혈전을 예방합니다.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서 피떡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는 껍질과 씨에 레스베라트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통째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45년간 주부로 살아오신 72세 정희선님은 당뇨 때문에 과일을 멀리 하셨습니다. 과일에 당이 많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토마토는 당지수가 낮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올리브 오일에 살짝 익혀서 아침에 소량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셨습니다. 80세에도 혈관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신 것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과일 주스는 피하시고 생과일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스는 당이 빠르게 흡수되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생과일은 식이섬유 때문에 천천히 흡수되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양은 주먹 크기 1개 정도로 제한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메뉴에 냉동베리 한 줌을 무조건 추가해보세요.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에도 좋고 칼슘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꼭 익혀 드세요. 살짝 볶거나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통곡물 빵에 발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포도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통째로 드세요. 씨도 함께 씹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아침 습관과 황금 삼총사 과일은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앗은 수년간의 잘못된 습관에서 자랍니다. 제가 들려드린 동료의 어머니께서는 며칠간의 두통이라는 신호를 놓치셨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슬픈 경험이 1년 후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같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아픈 경험 없이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우셨습니다. 지식이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 몸은 정말 아름다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만 준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여러분에게 맞는 맞춤형 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시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30초 심호흡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이 두통을 호소하시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신호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습관을 가장 먼저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주변에 두통을 자주 호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